시민의 말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용의 증가로 시내버스 탑승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회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회사의 경영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춘천시 시내버스 회사였던 대동 대한운수는 지난 2017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이 시내버스 운영권을 맡게 됐지만 도입 1년 만에 운영진은 100기를 들었고 춘천시는 버스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27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한테 이 버스 운영권을 맡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금이나 운영 자금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는 상황이 되고 또 빚에 빚을 내고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자 내기도 버거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영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성군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지역은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버스 회사를 운영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운영 자금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입니다.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 공영제는 말 그대로 지자체가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2018년 관련 용역을 진행했는데 완전 공영제를 위한 초기 필요 비용만 150억 원에서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춘천시가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80억 원 정도. 인수비용에 막대한 운영비도 부담인데 버스업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과도기적 대안으로 부분적 공영제도 있습니다. 기존 민간회사를 유지하되 비수익 노선은 공공시내버스가 맞는 방식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공기업 전환의 마지노선인 버스 29대를 구입해 부분적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용객과 운송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비수익 노선뿐 아니라 관광형 노선도 공영버스가 맡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에 비해 단일 소요 시간이 적게 드는 점이 최대 장점이고 민간업체와의 경쟁 체제가 유지돼 서비스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부분적 공영제도 자체 운영비뿐 아니라 민간업체의 지원도 병행해야 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경험이 없잖아요, 처음에. 네. 그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영제 효과가 보려면은 민간하고 딱 떨어져 있으면 필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제 효과나 투자나 이거를 비전을 갖고 가되 처음. 허영 국회의원 당선인은 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완전 공영제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한 번에 모든 노선을 인수하는 건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부분적 공영제와 같은 방식으로 버스 노선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버스 노선들을 투자하는 만큼 노선들을 계속해서 공적 지분으로 확보해서 완전 공영제를 이루어서 고용 안정과 그다음에 노선 안정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지방공사 설립 절차만 해결된다면 현재로서는 부분적 공영제가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택시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